지우야, 지우야, 나야, 엄마야. 엄마야. 딸의 얼굴이 30년 전에 입양 새하얘졌습니다. 보냈던 엄마야. 뭐라고요? 제 엄마는 지우야, 돌아가셨어요. 엄마야. 30해 전에 너를 30년 입양 전에 보낸 입양 엄마. 보냈던 엄마야. 거짓말. 저리 가요. 지우야, 할머니가 엄마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30년 전에 입양 수군거렸습니다. 보냈던 엄마야. 저게 무슨 일이야? 사기꾼 아니야? 지우야, 엄마야. 딸에게 무릎 꿇고 있던 바로 그 사람. 30년 전에 입양 보냈던 그게 바로 엄마야. 저였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사흘 전 새벽부터 시작됐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저 큰 올케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정밀한 여사. 올해 85이셨지만 정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화로 순자야, 김장은 언제 담그니? 하시며 정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요? 새벽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다정하셨습니다. 결혼 초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구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너와 철수만 있어도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30해 전에 딸을 낳았었다는 걸, 20살 미혼모였던 저는 갓난아기를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남편 철수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왔네.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작년 팔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순자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옆에서 시누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어머니는 편안하게 가셨어. 장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장은 강남의 한 대형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원하시던 곳이었답니다. 저는 상주로서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에는 주로 동네 지인들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드세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조문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봉사활동을 하셨고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정 권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순자 씨 힘내세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제가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분들 어머니가 후원하시던 재단 사람들이래. 꽤 큰 재단인가 봐. 어머니가 재단을 후원하셨어요? 응. 몇 년 전부터 매달 꽤 큰 금액을 기부하셨대. 우리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
시어머니는 저희가 모르는 삶도 사셨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장례식장 밖에 나와 바람을 쐬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가신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사모님, 돌아보니 남편 철수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아, 김 과장님. 사장님 소식 듣고 왔어요. 정말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사장님 돌아가신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남편 철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석 달.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마저.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안하게 가셨으니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니 신우이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어머니 유품 정리 좀 도와줄래? 집에서 가져온 상자들이 있는데. 네, 언니. 우리는 장례식장 안쪽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담긴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평소에 아끼시던 것들이야. 나중에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성경책, 안경, 손수건,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 신우이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네. 우와, 정말 예쁘셨다. 저도 옆에서 사진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장의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녀에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시어머니에게는 손녀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지? 내 손녀에게? 신우이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라도 있으셨나? 우리한테 손녀가 어딨어? 그러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알고 계셨던 건 아니겠지? 제가 30해 전에 낳았던 딸 이야기를. 일단 나중에 천천히 보자. 지금은 조문객들 챙겨야지. 신우이가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편지 봉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손녀에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조문객들의 발길이 더 잦았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묵묵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기 좀 봐. 누구야, 저 사람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장례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상에나. 긴 생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검은색 맞춤 정장은 마치 패션쇼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장례식장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의 뒤로 비서로 보이는 여성과 몇 명의 직원들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JH그룹 아니야? 저러고 봐. JH그룹이면 그 재벌?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 여성은 당당하게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도도한 인매. 35쯤 돼 보이는 그녀는 냉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을 할 때였습니다. 정장깃이 살짝 벌어지면서 그녀의 왼쪽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혈관종.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기 어깨에 있는 이 붉은 점은 선천성 혈관종입니다. 해롭진 않지만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30해 전 제가 낳은 아기. 고작 사흘을 안고 있다가 입양 보내야 했던 그 아이의 왼쪽 어깨에도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채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괜찮아? 옆에 있던 신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저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그녀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는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 부회장님께서 고인과 인연이 있으셔서 조문 오셨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우, JH그룹 부회장. 한지우.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셨는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요. 아, 그러셨군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혹시 시어머니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부인께서는? 한지우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지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지우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혹시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 딸인가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이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지 왼쪽 어깨에 붉은 점 하나만으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곱게 뻗은 등, 당당한 걸음걸이. 30해 전 제품을 떠났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자랐을까요? 순자야, 괜찮아?
신우이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어. 내가 물 가져올게. 신우이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 딸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지 비슷한 점이 있을 뿐이야.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셔. 고마워요, 언니. 물을 마시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한지우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JH그룹 부회장 한지우. 그 밑에 전화번호와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응? 아까 그 여자 JH그룹이라고 했죠? 응.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던데 젊은 나이에 재벌 그룹 부회장이 됐다고. 엄청난 수완가래. 어머니와 어떻게 아셨대요? 신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재단 후원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JH그룹이랑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건 처음 들었어. 제 가슴 속에서 의문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누군지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후원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순자야, 너무 생각하지 마. 어머니는 원래 아는 사람이 많으셨잖아. 네. 그러게요.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명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발인을 하고 연결식을 치르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이제 안 계신 이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한지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알아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30해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기로, 그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입양 보내기로.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아이 앞에 나타난다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정말 내 딸이라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지우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JH그룹 부회장 한지우. 그 글씨를 수없이 들여다봤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나? 단지점 하나 때문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봐. 그냥 넘어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방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신우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봉투. 내 손녀에게. 언니, 이거. 아, 그거. 나도 궁금했어. 한번 열어볼까? 신우이가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제가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제가 봐도 될까요? 응? 왜? 그냥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것 같아서요. 신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보는 게 맞겠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였습니다. 30해 전 20살에 제가 딸을 안고 찍은 사진. 입양 보내기 전날 밤 사진관에서 단 한 장 찍었던 그 사진. 세상에. 왜? 무슨 사진인데?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을 품에 감췄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사진이에요. 이상하네. 보여줘봐. 언니, 죄송한데 이건 제가 먼저 좀 볼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신우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는 아마 놀랄 거야. 할머니가 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걸, 순자가 너를 낳았다는 걸, 그리고 입양 보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단다. 처음부터 순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임신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몰래 알아봤지. 그리고 알게 됐어. 순자가 20살에 아이를 낳았고 입양 보냈다는 걸. 화가 났을까?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20살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래서 나는 너를 찾기로 했어. 내 손녀를.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았단다. 너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재벌 집안에 입양되어 잘 자라고 있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순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대신 나는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후원금도 보내고 가끔 너를 만나기도 했지.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구나. 이제 내가 없으니 부디 내 어머니를 찾아주렴. 순자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단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부디 용서해 주렴. 그리고 사랑해 주렴. 할머니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순자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신우이가 놀라서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저 집에 먼저 갈게요. 응? 왜?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와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 비밀을, 제 아이를, 그리고 한지우가 제 딸이라는 것도.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딸을 찾아가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60대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였으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려 JH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는 JHGROUP라는 금색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내 딸이 있구나.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한지우 부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예약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뵙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개인적인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회장님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예약을 하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부회장님 만날 때까지.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그건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 한지우가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비서 2명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한지우 씨.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지우도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몇 초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아, 그녀가 비서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비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순자입니다.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다시 한지우에게 돌아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지우는 잠시 저를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일정이 있어서요. 시간을 잡으시면 제발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한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전해진 걸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미팅 15분 늦는다고 전해. 네, 부회장님. 한지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30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부회장 전용층입니다. 한지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한지우가 응접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지우는 제 맞은편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들어볼까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해 전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제 모습이 담긴 사진.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한지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30해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지우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계심뿐만 아니라 혼란도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실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한지우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기, 혹시 부회장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지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죠?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제발. 한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1989년 4월 7일입니다. 그게 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입양되셨나요? 한지우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여기 오신 겁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설마 돈이 목적입니까?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지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저는 정말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한지우가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30해 전 저는 20살이었어요. 미혼모였고 혼자서 딸을 낳았죠. 그리고 사흘 만에 입양을 보냈어요. 한지우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죠? 혈관종이요. 한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가 낳은 딸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지우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어머니라는 증거가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한지우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몇 명이나 봤는지 아세요? 한지우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갑자기 나타나죠.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심지어 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죠? 사진 한 장, 생년월일, 그리고 점 하나로. 한지우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라고 칩시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겁니까? 30해 동안 어디 있었죠? 그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한지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해가 지워집니까?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원망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당신을 원망할 기억조차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손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지우야,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한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이분 내보내드려. 네, 부회장님. 비서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손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지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DNA 검사만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한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건물 벽에 기댔습니다. 실패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60대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라고 했을까?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디 내 어머니를 찾아주렴. 순자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단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JH그룹 앞을 서성였습니다. 혹시 한지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은 JH그룹.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동의서,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한지우.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저는 당장 서명을 하고 다음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DNA 검사 받으러 왔는데요. 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한지우의 비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본관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셨네요. 네. 우리는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셨군요. 앉으시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한지우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DNA 일치도 99.9%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지우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어머니였군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하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달라지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DNA로 증명됐다고 해서 우리가 모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30해의 시간을 어떻게 되돌립니까?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한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갈게요. 원하시던 확인은 하셨으니까.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지우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끄는 한지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요. 병원 가야 해요. 한지우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뛰었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한지우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한지우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검사 중이야. 갑자기 쓰러졌대. 한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한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식이 시급합니다. 이식이 시급하다고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이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버티기 어려워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연이는 희귀 혈액형입니다. RHAB형이거든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지우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서연이 꼭 낫는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녀가 아프다니. 그것도 심장병이라니.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 같은 혈액형이신 분 계신가요?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다른 혈액형이에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요. 모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저 혈액형이 RHAB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건 정말 드문 혈액형인데요. 네, 확실해요. 젊었을 때 헌혈하려다가 알게 됐어요. 한지우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요? 한지우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지우 씨 어머니입니다. 한지우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시라고요? 그럼 할머니시네요. 생물학적 가족이라면 적합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당장 검사 받아보시죠. 잠깐만요. 한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지우가 제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짓이라니요? 손녀를 돕고 싶은 거예요. 손녀라고요? 한지우가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다고 해서 갑자기 할머니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지우야,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한테까지 접근하지 마세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뭘 도와주겠다는 건지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아픈 아이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거짓말. 한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나중에 뭘 요구할 건지 다 알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한지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그만하세요. 가세요. 한지우가 저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들어오세요. 서연이가. 한지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응급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가 괜찮게 해주세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빨리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한지우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자 명단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의사 선생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의미를 모두가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제발 기회를 주세요.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한지우를 봤습니다. 부회장님, 일단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적합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적합하면 그때 다시 상의하셔도 됩니다. 한지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분노, 그리고 희망. 알겠어요. 한지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검사 받으세요. 하지만 그걸로 제가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고마워요, 지우야.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장 검사, 간 기능 검사. 검사를 받으면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이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심장 이식 기증자로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문제가 될까요? 글쎄요.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죠.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와 한지우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에 앉은 한지우도 긴장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박순자 씨와 서연이의 일치도가 놀랍도록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일치도라면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부 반응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한지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와 손녀 사이라서 그런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일치도입니다.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손녀를 살릴 수 있구나.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한지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건강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 발견됐고 혈압도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당뇨 합병증 초기 증세도 보이고요. 그게 심각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이식 기증 수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수술입니다. 박순자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증자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3배 정도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뭐가요? 이 수술 안 받아요. 다른 기증자를 찾겠어요. 지우야,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죽는 건, 그건 안 돼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한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날 이해해줘. 난 30해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못했어. 이제라도 엄마로서 뭔가 해주고 싶어. 그게 당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손녀를 살리는 거야.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 전 수술 받겠습니다. 박순자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험한. 괜찮아요. 각오는 했어요. 한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이제 막 당신을 찾았어요. 이제 막 어쩌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곧 제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왜 이래요? 왜 엄마 노릇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한지우를 떼어내고 의사 선생님을 봤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수술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집 정리도 하고, 통장 정리도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였습니다. 한지우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마음 안 바뀌셨어요? 응, 안 바꿨어. 왜 이러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한지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넌 엄마가 되어봤으니까 알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하지만 전 당신 자식이 아니에요. 30해 동안 남남으로 살았어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 넌 내 딸이야. 한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미워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주면 돼.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서연이를 데리고 제 병실로 왔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였습니다. 8살 서연이는 작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큰 눈망울. 안녕, 서연아.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는 수줍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가 내일 서연이 아픈 거 낫게 해줄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네. 서연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감상적으로 굴면 한지우가 또 불안해할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이가 나간 후 한지우가 남았습니다. 내일 수술이네요. 응. 무섭지 않으세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많이 무서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들어야 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안 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당신한테 엄마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다는 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그러니까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알았죠? 그래.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들이 병실로 왔습니다. 박순자님,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망을 쓰고 모든 장신구를 벗었습니다. 한지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딸. 꼭 돌아와요. 그럴게. 침대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저는 한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수술실 앞에서 한지우와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박순자님, 긴장 푸세요. 마취가 의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를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9, 8.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서연아, 건강하게 자라렴. 지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지우는 수술실 밖 복도에서 내내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가져다 줬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앉아 있어. 계속 서 있으면 힘들어. 못 앉겠어. 너무 불안해. 시간이 지독하게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한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작은 침대가 나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한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회복실로 옮길게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한지우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요? 박순자 씨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세요. 네. 서연이 수술은 끝났는데요. 기증자 수술이 더 복잡해요. 그리고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한지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해졌대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한지우가 수술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안 돼. 엄마.
한지우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복도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를.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한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요? 의사의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수술은 일단 끝냈습니다. 일단이요? 예상보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혈압도 급격히 떨어졌고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한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기저질환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나요? 한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지우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수많은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가늘게 오르내리는 가슴. 엄마, 제발, 제발 버텨줘요.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한지우는 중환자실 밖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1시간마다 나와 상태를 알려줬습니다.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호흡이 안정되고 있어요. 작은 희망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B-.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지우가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안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한지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남편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선생님들이 살리실 거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한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한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버텨줘요. 이제 막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드문 일이에요. 한지우는 매일 중환자실 밖에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회사 일도 제쳐두고요. 부회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소해. 난 여기 있을 거야. 나흘째 되던 날, 제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금 목에 튜브가 있어서 말하기 힘드실 거예요. 유리창 밖에서 한지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한지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한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혹시라도 깨어나지 못하실까봐.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서연이가 살았어요. 서연이는 어때? 벌써 걷고 다녀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요. 한지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데 만나보실래요? 그럼. 잠시 후 서연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 침대 옆으로 뛰어왔습니다. 천천히 서연아. 할머니 아프셔. 한지우가 말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연이 보니까 기운이 나는걸.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 이제 안 아파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해. 네. 할머니도 빨리 나으세요. 서연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렸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한지우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시할머니. 아니, 어머니 시어머니 유품이에요. 한지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장례식 때 정리하셨던 거 있잖아요. 언니분이 제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내 손녀에게. 이미 읽어봤니?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시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놀랐지? 네. 너무 놀랐어요. 한지우가 봉투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봤어요. 봉투 안쪽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는 내가 지우를 찾았을 때 읽게 될 거야.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순자야,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고 입양 보내고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도.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넌 최선을 다했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제 지우를 만났으니 용서받으렴. 그리고 행복해지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녀로 살아가렴. 사랑한다. 내 며느리야.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응,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한지우가 또 다른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뭐야? 아버지, 김철수 사장님 유품이에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거? 네.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지우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3월 5일. 오늘 JH그룹의 한지우 부회장을 만났다.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미영이 잃어버렸던 딸이 생각났다. 혹시?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봐. 한지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2일. 다시 한지우를 만났다. 왼쪽 어깨를 스쳐 지나갈 때 봤다. 작은 붉은 점. 미영이 말했던 그 점이다. 심장이 뛴다. 저 여자가 우리 딸일까? 3월 20일. 조사를 시작했다. 한지우는 35해 전 입양됐다. 생년월일도 일치한다. 확신이 든다. 저 여자가 미영의 딸이다. 우리 딸이다. 4월 15일. 어떻게 미영에게 말해야 할까? 갑자기 딸을 찾았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아니면 기뻐할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고 4월 29일. 내일 한지우와 다시 만난다. 그때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구할 계획이다. 결과가 나오면 미영에게 말하려고 한다. 조금만 기다려, 미영아. 곧 우리 딸을 찾아줄게.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당신 알고 있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내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한지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의심해서 미안해요. 엄마라고 안 불러줘서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전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당연한 반응이었어. 저는 한지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네. 엄마. 그날 오후 한지우는 남편과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 남편이에요. 한민준이라고 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어머니 덕분에 서연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괜찮아. 내 손녀인데. 서연이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대견하다. 우리는 그렇게 병실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해 만에 찾은 가족.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지우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가요, 어머니. 응. 고마워, 지우야. 병원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실 거죠? 응? 내가 왜? 혼자 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하지만, 어머니, 한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발 제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딸. 차에 오르려는데 한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우야.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30해 만에 다시 찾은 딸. 그리고 새로 만난 가족. 비록 늦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낼 시간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지우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제게도 익숙한 공간이 됐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일어났어.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하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뛰어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가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 그리고 할머니. 봐요. 여기가 할머니예요. 그래, 정말 잘 그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가족 그림 속에 들어가다니.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찍 나가야 해요? 아니요. 오늘은 오후 일정만 있어요. 한지우는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회사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편하네요. 예전엔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집 같아요.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지우랑 나갈 거야. 네. 한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늘 어머니 산소 가려고요. 같이 갈래?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할머니 산소요? 응. 그리고 내 아버지 산소도. 한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같이 가요. 오후에 우리는 차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잔디 위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정밀하나.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순자 왔어요. 옆에서 한지우도 절을 했습니다. 시할머니, 손녀 한지우예요. 처음 인사드려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우를 찾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로 알려주셔서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한지우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엄마가 평생 힘드셨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이제 행복해라. 다음으로 남편 산소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저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 데려왔어. 당신이 찾아낸 그 아이. 한지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지우예요. 아버지 딸. 한지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다면서요? 고마워요. 그리고 한 번도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한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우리 딸 잘 지킬게. 손녀도 걱정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호적에 저를 어머니 딸로 올리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네. 저는 한지우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김지우로도 살고 싶어요. 어머니의 딸로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겠어? 네. 저도 엄마 성을 갖고 싶어요. 늦었지만 저는 한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며칠 후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호적에 한지우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김지우. 이제 공식적으로도 모녀네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서면서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이제 진짜 엄마 딸이에요. 서류상으로도. 그래, 우린 진짜 모녀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지우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엄마?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공식적으로 할머니 딸이 됐어. 우와, 정말요? 민준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 건배. 식사를 하면서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나를? 왜?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어요. 제 엄마라고. 놀라웠습니다. 괜찮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떳떳하게 소개할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같이 갈게. 일주일 후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응, 괜찮아. 한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30해 만에 다시 만났고 제 딸의 생명까지 구해주셨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제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입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지우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줘서, 그리고 찾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지우야. 날 받아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0해 전 갓난아기를 입양 보내던 그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죄책감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미영아. 우리 딸 잘 찾았어.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이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딸이랑 손녀랑. 응, 그럴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는 한지우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 거실에서는 민준이 뉴스를 보는 소리.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가 30해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